세종대 논술 전형이 궁금한 입시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홍보 모델이자 세종대 논술 합격생 세모지호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논술 기출 분석 영상을 찍었었는데 입시생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꼭 합격하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을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제가 논술러로서 너무 공감되고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2024 논술 기출 분석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논술 실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한 팁들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2024년 논술은 인문계열 11월 23일, 자연계열은 11월 24일에 시행됩니다. 작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을 맞춰서 올 생각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9시 또는 2시부터이긴 하지만 입실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입실 시간이 되면 세종대학교 정문이 막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이 9시 시작인데 자기를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근데 정말 아쉽지만 진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는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자. 그게 제일 베스트고, 여기서 작은 꿀팁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늦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늦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 앞에서 논술을 안내하시는 분들이 내리라고 하거든요. 차에서 내리라고. 차량을 어느 정도 학교 측에서 통제하고 있으니까 일단 학교 근처까지 차로 왔으면 내려서 도로를 달리는 게 훨씬 빨리 도착한다. 이 학교 측에서 차에서 미리 내리는 학생들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잘 통솔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서 뛰는 게 훨씬 빨리 도착한다는 거 소소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술 시험이 시작되면 이렇게 제시문이 이렇게 쭈라라 길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매몰돼서 제시문부터 읽으려는 학생들이 이제는 없겠죠? 제가 논술 공부를 할 때 지지부진하던 실력을 확 끌어올린 계기가 된 게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제시문을 분석해야지 왜 문제를 분석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논술이 이름만 논술이지 답이 있는 서술형 내지는 빈칸 채우기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논술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주장하는 글이 절대 아니에요. 문제의 문장들을 보면 내가 뭘 써야 하는지 문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에 이렇게 슬래시를 쳐서 내가 이 시험에서 수행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했는데요.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함께 보면서 제가 문제를 풀었던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1번 문제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제시문 가는 그림 골콘다에 대한 얘기고, 제시문 나는 시 순간에 대한 얘기겠구나. 사실 여기서 골콘다가 뭐지? 나 이 시 모르는데? 하면서 불안에 떨 필요 하나도 없겠죠?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이거 제시문에서 설명해 주겠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시문을 미리 예측해 볼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개요 잡기입니다. 순서를 먼저 잡고 쓰는 글은 방향성이 확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쓰고 있고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이겠지 이렇게 되뇌이면서 쓰는 글은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는 글이 되겠죠? 반대로 시간이 없다고 개요도 정하지 않고 일단 글쓰기부터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거 느껴보셨죠?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 느낌? 손은 돌아가고 있는데 나 뭐 하려고 했지? 하면서 내가 쓴 글을 나도 모르겠는 이 느낌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글을 쓰고 있는 나조차도 길을 잃게 되는 글은 절대 논술 시험이 요구하는 답에 부합할 수 없겠죠? 세종대학교 논술이 항상 그렇듯이 1번에서 학생들에게 하라고 하는 건 되게 확실하죠. 제시문 가를 읽어봐라. 근데 골콘다를 집중해서 봐봐. 왜냐하면 너가 골콘다를 예시로 들어서 제시문 가를 이따가 요약해야 하니까 다음에는 제시문 나를 읽어봐. 근데 순간에 집중해서 봐봐. 또 그걸 활용해서 나중에 요약을 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쉽죠. 답안지에 뭘 써야 할지가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요구한 걸 미션처럼 가지고 올라가서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여러분, 처음부터 되게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대페이지망? 전치? 뭐지? 어려운 말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왔죠?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읽어봅시다. 특정한 대상을 상실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몰랐던 단어의 뜻풀이 정의가 나왔죠? 그럼 이제부터 대페이지망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읽읍시다. 이 개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줄줄이 막 대페이지망적인 대페이지망 기법 이렇게 읽으면 제시문을 다 읽었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심지어 여기서는 대페이지망 개념 설명 바로 다음 문장에 골콘다를 통해 대페이지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보자 라고 해요. 문제에서 골콘다를 예시로 들어서 제시문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골콘다 나왔고 이 문장 보니까 결국에 골콘다에 대페이지망이 쓰였구나, 그림에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뭐뭐 했겠구나 하는 유추를 자꾸 하죠. 저는 논술을 풀 때 문장을 표면적으로 그냥 읽어나가는 걸 지향하려고 해요. 문장을 읽으면서 앞에 쓰인 개념을 자꾸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고 다음 내용을 유추하는 거죠. 이 개념 아까 설명하더니 여기에 적용하라는 거였구나.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럼 이제 슬슬 나오겠구나 하면서 그냥 문장을 줄줄이 읽고 넘기는 게 아니라 위로 덧씌우듯이 심화시키는 거예요. 논술 시험에 나오는 제시문은 잘 쓰인 글이기 때문에 방향이 정말 명확하거든요. 요약 문제인 1번이 쉽고 2번이 조금 까다로우셨을 것 같아요. 천천히 봐볼까요? 제시문 다의 등장인물 그의 창작 활동과, 그러면 제시문 다의 그는 일단 창작을 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리고 제시문 다를 지은 저자의 창작 활동을, 다에서 나온 소설을 쓴 저자의 창작 활동? 그냥 작가의 표현 방식, 생각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저자의 창작 활동이라고 해서 그냥 뭐지?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했던 작가의 의도, 표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미리 막 지레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서 느꼈던 건 일단 개요 잡기 쉽지 않고 그의 창작 활동과 작가 전체적인 창작 활동을 구분해서 쓰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제시문 나를 사용하는 게 어렵겠다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세종대학교 논술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까다로우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리고 추론이랑 적용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보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사후적으로 제시문 나에 대한 해설을 준비하면 창작 활동을 하는데 어떤 기억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어떤 사유를 했고 그리고 뭐를 통해서 나타난 상상이나 성찰이 작품으로 표현됐겠구나 이런 걸 쉽게 추론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워낙 제시문에 추상적이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철학적인 개념들이 나와서 쉽게 답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 안 풀리고 복잡해 보일 때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지에 진짜 간단하게 내용을 묶어놓는 것만으로도 생각 정리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와 나를 그의 창작 활동에 연결한 걸 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일단 뿌리가 매달려 있다는 부분에서 이거 현실에서 불가능한데 대페이지망이구나 하고 제시문 가를 다시 봤더니 결합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시문 다의 그가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역사를 미술로 승화하고 표현한 거잖아요. 역사와 미술의 융합, 대페이지망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시문 나는 개념이 너무 줄글로 나와 있으니까 핵심적인 제재로 사용된 인간의 독특한 능력인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을 일단 적어놓고 제시문 다의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서 분류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눈에 보니까 훨씬 쉽죠? 시험 도중에 내가 답안지에 쓰는 시간 이외에 내가 다른 걸 씀으로써 낭비하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언제 이런 걸 쓰나 하고 불안해하시는 거죠. 근데 세종대학교 논술의 특징, 제시문이 상대적으로 적다.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많은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도 봤거든요. 근데 세종대는 제시문 가나다, 제시문 적고 문제가 명확하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제시문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분석했고 또 명료하게 개념을 적용했는지가 문제지 시간 싸움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학교 논술 볼 때는 타임어택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이 제시문은 잡고 간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분류하고 개념화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시험지 옆에 줄줄이 막 쓰거나 필요 없는 부분까지 굳이 써가면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럼 여러분 시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4 논술 기출문제를 같이 보고 소소한 팁들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논술은 수시 중에서도 가장 불확실한 싸움이죠. 논술 공부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압박감도 너무 크고 그 와중에 논술 시험도 준비해야 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께 막 힘내라는 말보다는 지금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괜찮아 라는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세종대학교 입시생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게요. 지금까지 세모지호였습니다. 여러분 세종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화이팅!